자,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소설이죠. 네, 소설인데 정말 유명하고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여기저기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이제 소설집이 원미동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요즘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평가원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근래에 되게 유명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 뭐냐면 하나의 제목 하에 여러 가지 단편이 묶여 있는 게 연작 소설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편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제목을 보고 좀 고민이 되겠죠. 궁금하겠지. 왜? 라고 그쵸. 왜 가야 될까? 그래서 이 제목은 일단 독자의 어떤 궁금증을 유발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대체 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인 배경, 즉 이 작품은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소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주된 인물들이 지금 몇 명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과 그쵸. 그 일을 맡긴 이제 그 사람들인 거죠. 그의 가족들. 그래서 임 씨와 이제 그 부부의 어떤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소시민과 이 소시민만큼도 못 사는 도시 빈민, 즉 임 씨죠. 도시 빈민의 어떤 오해와 화해, 그 해소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다른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도 타자 이해, 자아 성찰이란 파트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오해했던 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자, 그의 가족이 나왔고요. 그런데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 씨에게 수리공사를 맡긴다. 근데 임 씨는 원래 연탄 장수고요. 연탄이 팔리지 않는 여름에는 이런 공사를 하는 투잡이에요, 투잡.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가 묘사되는 부분은 똑같은 행동표를 쳐볼게요. 임 씨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대요. 왜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약간 목욕탕 수리에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투잡이잖아요. 아, 뭔가 좀 일을 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왜냐?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좀 의심이 있었어요. 약간 좀 공사가 잘 될까?라는 어떤 지속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질린 듯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 너무 오랜 시간 공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임 씨가 묵묵히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징하다 이 생각이 든 거죠. "대강 해주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지요." 라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임 씨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자, 임 씨의 성격은 지금 대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대화를 통해. 자,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네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즉 이제서야 끝낼 기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그는 이제 일을 맡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비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대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바로 이어지네요. 자 여러분 이제는 그가 임 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어땠어? 후회했죠. 여기 보이죠? 후회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대. 왜 봐봐.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라는 걸 굳은 살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임 씨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어떻게 사는 거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 즉 임씨는 지금 온 가족이 지하실 단칸방에 살아요. 반지하도 아닌 지하인 거죠. 한마디로 임씨는 굉장히 도시 빈민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시민 만큼 소시민이 여러분 나는 먹고 살 만한 게 소시민이야. 근데 임씨는 온 가족이 방 하나에 그것도 지하에 살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대요. 즉 임시에 대해서 이제 나는 연민을 가지게 된 거죠.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톤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의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라고 난 느꼈대요. 한마디로 뭔가 그 장인 정신을 느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대요. 즉 뭐야 이게 바로 쌤이 아까 강조했죠. 처음에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의 오해였어요. 임 씨가 그냥 일하는 척한다라는 거.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단 말이로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꽁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처음에는 이 부부가 오해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 아내도 이렇게 생각했대. 저 사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불러놓고 이렇게. 하지만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즉 이 부부 말하는 거죠.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볍부 노력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필요한 일이 아니라 좀 약간 돈이 아까워서 좀 이제 시켰던 일인가 봐요. 그쵸?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이제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이들 부부의 마음은 지금 이제 미안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왜? 임씨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약간 좀 임씨에게 뭔가 미안함을 좀 풀고 싶었던 거죠. 미안함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대요. 여러분, 자, 이러한 임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임씨의 성격을 또한 알 수 있죠. 임씨는 굉장히 배려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오히려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고 되게 미안해하죠. 착하고 되게 순수한 사람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죠. 너무 늦게까지 공사했다고.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 즉 그의 엄마겠죠.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칭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건. 일 무사분 줄 모르고 보니 앞으로 잘 살 거예요. 라고 지금 노모가 약간 덕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사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노모의 덕담에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여러분, 저 임씨 어때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 거죠. 임씨의 성격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 TMI죠. 그의 엄마는 교회를 다닌대요.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 꼽아도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 안 마실 수 없겠구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들이 술 마시는 걸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으면 한 잔 먹어야죠라는 거죠. 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가래요.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준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대요. 진짜 임씨는 어때요? 굉장히 예의 바른 성격인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라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왜요? 임씨가 엄청 고생하며 사는데도 반지하도 아닌 지하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래도 좀 젊으니까 고생 좀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버리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생겼기 때문에 '제발 나보다 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 '나보다 많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을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긴팔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됐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라고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있죠. 사장님 지금 몇 살이세요? 전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씨였다. 아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의 걱정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았는데 진짜야. 그쵸? 임씨가 나보다 한 살 많죠.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대요.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뭐 했어? 거짓말을 했어요. 자, 왜요? 내가 왠지 더 나이가 어리면 임씨가 마음이 안 좋을까 봐. 그쵸? 임씨가 마음이 상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나이가 어린데도 어쨌든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임씨는 나이가 더 많은데도 집은커녕 방 하나 세 들어서 지하에 살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괜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니까 아내가 "에?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도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다라는 거죠. 토끼띠 남자들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하다 이 말씀입니다라고 본인도 역시 삶이 고단했다라는 말이겠죠.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진이 복이 많습니다라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아, 지금 그는 무슨 감정? 머쓱함을 느끼고 있대요.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대요. 아, 왜? 이제 약간 거짓말도 했고 뭔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니까 이제 아내가 정산을 하고 술자리를 파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남편이 실수할까 봐. 나이가 지금 똑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토끼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내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돈 들여야지요. 그런데 점점점점점 뭘까요? 돈을 들여야 되는데요. 좀만 깎아주세요라고 내고를 지금 부탁하려는 거예요.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당신이 좀 말해 이런 거예요. 곤란하니까 네가 좀 말해라고 좀 대화를 토스시킨 거죠.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라고 그가 지금 까고 있네요, 아내를.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대요. 아, 왜냐면 처음에 임 씨가 제시한 돈이 18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란 돈 18만 원 맞죠? 임 씨가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아내가 제발 딴소리라는 건 뭐야? 깎아달라는 내고죠. 내고하지 않고 다 주기를 좀 바랐대요.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대.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처음에 18만 원 뽑아줬죠? 이거 다시 한번 줘보세요. 라는 거야.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 장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했대요. 왜? 더 비싸게 부를까 봐. 그쵸? 어쨌든 이들도 뭐 돈이 엄청 많은 계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시민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뭐 엄청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엄청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긋고 했대요. 다시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대요. 왜냐면 지금 나는 임 씨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 역시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나도 진짜 임 씨의 삶이 너무 약간 좀 딱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한편 돈을 많이 주라고 할까 봐 막 애가 타는 거죠.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또 여기서 빠지고라고 점점 오히려 돈을 깎아주고 있는 거야. 임 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대요. 왜요? 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야. 뭔가 '엥?'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깎아줄 줄 몰랐던 거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기분, 그걸 느꼈대요. 뭔가 당황함이겠죠? 당황함. 즉, 그의 기분은 지금 당황스러움이에요.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만 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는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7만 원만 주라는 건 11만 원을 무려 깎아줬다는 거잖아.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훨씬 심했대요. 분명 7만 원의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라고 느끼는 거죠.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 뭐야? 이번에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해결 좀 해봐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유, 사장님도 제가 어디 꽁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 옥상이란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라고. 어머, 어떡해. 그쵸? 이 사람이 지금 그 와중에 서비스로 해준대. 왜냐하면 품값이라는 건 노동력이잖아요, 여러분. 노동력은 어쨌든 본인의 몸을 쓴 일이니까 그걸 그냥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거야.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에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땐 서비스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부끄러운 거죠. 자긴 이제껏 임씨한테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돈을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토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한 푼이라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임 씨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해요. 무슨 충고를 하냐면 임 씨는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렁하게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죠.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하고 7만 원을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라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때 임 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꽉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그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 잔 살게요. 가십시다. 라고 임 씨는 사장님, 즉 그에게 뭔가 친근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차를 가자라는 거죠. 임 씨는 배경으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누가 사든 가봅시다 하고 갔어요.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어땀에 두 분이 어디서 그럭그럭 1차를 하셨단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면 진짜 토박이 말로 사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좋지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 죽어야 쓰겄단께라고 김 반장은 굉장히 성격이 약삭빠르죠. 어디서 돈 나온 걸 딱 알고 내 돈부터 갚아라고 지금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김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을 갚아주고는 안주도 오히려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장님 뭐 다른 안주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를 보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아요 우리라고 굉장히 친해졌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친해졌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약간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가 거품이 넘친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스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사장님 사장님 이랬는데 이제는 형씨라고 호칭을 바꿨어요. 즉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두 사람이 많이 좀 친밀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임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나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좀 동갑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친밀함을 약간 좀 더 느끼려는 거죠.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 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어요. 라고 이제 임시의 가족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네요. TMI 영역인데 그쵸? 임씨는 자신이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거,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 때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게 재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공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라고 아유 마음이 아프죠? 자식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되게 속상하다라는 거죠. 아 임씨는 굉장히 자식을 좀 사랑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라고 어머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라고 제목에 있었잖아요. 약간 좀 지금 제목의 어떤 비밀이 슬금슬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비밀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죠.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대요.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강아지 키우나 봐요.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준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아,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나 봐.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을 간대. 왜냐, 여러분 자 비가 오면요. 임씨가 일을 못하죠. 임씨가 일을 쉬는 날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사하기도 힘들고 연탄 배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땐 가리봉구를 간대요. 공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와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쓱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자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을 떼먹고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한마디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라고 이 부분에 지금 나왔죠.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는 뭐다? 그쵸? 자기 돈을 떼먹은 놈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임씨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 즉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밝혀졌죠. 즉 임씨는 돈을 떼먹혔고 그 스웨터 공장 하던 놈, 이놈 새끼 진짜 나쁜 놈이죠. 하던 놈 진짜 그쵸. 이놈은 임씨 같은 빈민에게서도 돈을 떼먹는 진짜 악덕한 놈인 거죠. 굉장히 악덕한 근데 공장 사장이래잖아. 자본가인 거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죠. 노가다 출신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 제꺼덕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하고 말고 내가 막 낯장구를 해주네요.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술 챘어.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는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인의 여공들 노임 즉 이제 임금 말하는 거죠. 월급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과를 낸대요. 되게 스웨터 사장은 이기적이죠. 그쵸? 죽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쵸? 약간 나의 상상 속의 어떤 사장들, 욕심 많은 사장들의 이런 느낌일 거죠.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한마디로 임씨가 일을 못한 날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일을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날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죠. 한마디로 돈 받으러 갔다는 거야.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새 곳했는데 멋이 그리 걱정이단가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만 쏟고 좋다라고 굉장히 얄미운 놈이죠. 그쵸? 김 반장의 성격은 굉장히 약간 좀 넌시눈에 굉장히 얄미운 성격이에요.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야.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라고 난도 생각을 한대요. 이번에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오.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대요. 아, 진짜 너무 안 좋죠. 그쵸, 상황이. 지금 임신의 집은 진짜 상황이 안 좋아요.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에 산대요. 한마디로 돈을 떼인 사람을 임씨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오히려 돈을 떼먹은 사람은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맨션 아파트가 여러분 그 당시 되게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떼먹은 사람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사회의 부조리인 거죠.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들을 벽돌 찍는 공장에 나당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집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이라고 굉장히 임씨의 삶이 힘들어 보이죠. 임씨의 약간 좀 슬픈 삶이 드러나고 있어요.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제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면서 좀 더 친밀해진 상황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임씨가 왜 그렇게까지 힘든지 제목의 의미가 또 밝혀졌어요. 즉, 그 당시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자본가들은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착한 임씨 같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산업화 시대의 어떤 부조리한 면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설의 흐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고요.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학습 활동까지 한번 마무리 잘 해보세요.